네. 자, 다음 열전은 권62의 관한열전입니다. 관한열전의 배경은 여기 나와 있는 제나라입니다. 제나라. 요 글자가 지금 약자긴 한데 제나라라는 의미니까. 자, 제나라. 네, 안녕하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하셔도 돼요. 자, 권62 관한열전 읽어보겠습니다. 관중 2호는 관중 2호. 중은 자고 이름 대신 부르는 말이죠. 2호라는 거는 원래 이름입니다. 그래서 관 2호라고 하죠. 관중 2호는 영수 유역 출신의 사람이다. 영수라는 거는 아마 요쪽인 것 같아요. 이 근처 어딘 것 같은데 잘 여기 나와 있지는 잘 모르겠네요. 자, 그는 젊은 시절에 항상 포수가와 어울려 지냈는데 포숙은 그의 재덕을 잘 알아주었다. 가난한 관중은 언제나 포숙을 속였지만 포숙은 늘 그를 잘 대해주었으며 그는 그런 일로 이러니저러니 따지지 않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디서 봤는데 나도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요. 열국지에서 봤나? 관중하고 포숙이 이제 항상 같이 장사를 했대요. 근데 이제 관이호는 항상 이제 포숙보다 많은 돈을 가져가는 거야. 자기는 돈이 없고 호르몬이 묘사되고 그런 걸 대면서 사람들이 이제 되게 싫어했던 거지. 관이호는 나쁜 놈이다. 그쵸? 바로 관포지교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게. 하지만 포숙은 얘기했던 거죠. 이 사람이 나보다 형편이 어지럽고 어렵고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결코 소인배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가져가도 상관이 없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수가는 늘 그를 잘 대해주었다. 그리고 그런 일로 이러니 저러니 따지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 읽어볼게요. 얼마 후에 포숙은 제나라 공자 소백을 섬기게 되었고 관중은 공자 규를 섬기게 되었다. 여기서 공자라는 말은 우리가 아는 공 선생님이 아니고 왕자랍니다. 왕자인데 이 당시에는 이제 왕을 칭하지 않고 전부 다 제후였기 때문에 주나라 말고는 전부 다 제후였기 때문에 공자라고 말을 쓰는 거죠. 소백하고 규라는 왕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 공자들의 각각을 이제 포숙하고 관중이 각각 섬기를 했다는 거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소백이 즉위하여 제나라 황공이 되고 규가 죽자 관중은 잡혀 옥에 갇히게 되었다. 서로 이제 경쟁하는 단계였거든. 이 경쟁하는 과정은 열국지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건 어디서 출처가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보면은 뭐 활로 싸맞추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자, 그러자 포숙이 관중을 청구하니 관중은 등용되어 제나라의 국정을 맡게 되었다. 소백이 즉위하여 황공이 됐는데 근데 이제 상대 경쟁자를 섬기던 누구예요? 관중을 죽이지 않고 포숙이 이제 천거해서 자기 대신 재상이 되도록 했다는 거죠. 이로 인해서 제황공은 천하의 패자가 되어 제후들과 여러 차례 회명하고 천하를 바로잡았으니 이는 모두 관중의 지모에 의한 것이었다. 관중은 능력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포숭아가 자기 자리를 내주었고 그리고 그거에 관중은 잘 부응해서 제나라 황공을 춘추시대의 첫 번째 패자로 만듭니다. 패자라는 거는 졌다는 게 아니고요. 그겁니다. 그거. 우두머리, 으뜸 그런 의미입니다. 관중은 이렇게 말을 했다. 내가 예전에 궁궁할 때 포숙과 함께 장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얘기 여기 나오네. 장사를 한 적이 있는데 이익을 나눌 때가 내가 더 많이 차지하고나 했다. 그럼에도 포숙이 나를 탐욕스럽다고 여기지 않은 것은 내가 가난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예전에 내가 포숙을 대신하여 어떤 일을 벌이다가 실패하여 그를 더욱 공공하게 하였건만 포숙이 나를 어리석다고 여기지 않은 것은 시운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또 내가 일찍이 3번이나 벼슬길에 나섰다가 3번 모두 군주에게 내쫓기고 말았으나 포숙이 나를 잘 못났다고 여기지 않은 것은 내가 아직 때를 만나지 못한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내가 3번 싸움에 나가 3번 모두 도망쳤을 때에도 포숙이 나를 겁쟁이라고 여기지 않은 것은 나에게 노모가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노모라는 것은 나이 드신 어머니입니다. 노모자이크가 아니지. 그런 만화가 있었는데 70노모를 집에 70노모가 계신다. 그런 얘기가 있죠. 자, 아무튼 공자규가 왕위를 놓고 다투다가 패하자
소흘인가? 소흘이 뭐야? 아, 소흘은 이제 관중하고 같이 규를 보좌했던 제나라 사람이래요. 자, 소훌은 죽고 나는 붙잡혀 굴욕을 당하였을 때에도 포숙이 나를 수치도 모르는 자라고 여기지 않은 것은 내가 사소한 일에는 수치를 느끼나 천하의 공명을 나리지 못하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다. 나를 낳아준 것은 부모이지만 나를 알아준 것은 포수가이다. 이게 관포지교죠. 아까 겁쟁이 몽성가 씨가 말씀하신 관포지교. 포숙은 관중을 천가한 후에 자신은 아랫자리에 있으면서 관중을 받들었다. 포숙의 자손들은 대대로 제나라의 복록을 받으며 봉업지를 10여 대 동안 소유하면서 항상 명대부의 집안으로서 세상에 알려졌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관중의 제덕을 칭찬하기보다는 사람을 잘 알아보는 포숙을 더욱 칭찬하였다. 관중이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국정을 맡게 되자 작기는 하지만 해안을 끼고 있는 제나라는 보면 여기 물론 여기 제나라에다가 뭐 기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거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거나라구나. 거나라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또 기나라도 있고 노나라도 있고 뭐 많긴 하지만은 어쨌건 제나라가 산동반도의 주요한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다가 접해 있잖아요. 바다가 접해 있으니까 돈은 어디서 나오죠? 물에서 나오죠, 그죠? 것처럼 많이 부유한 나라가 어디 있다는 겁니다. 작긴 하지만 해안을 끼고 옛날에는 제나라가 강한 게 아니고 노나라가 강했거든요. 춘추시대 초기의 세력 구도는 우리가 아는 춘추시대 중말기나 아니면은 후기의 세력 구도하고는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자, 전국시대 세력 구도하고는 굉장히 달라요. 원래 제나라는 되게 약한 나라였어요. 자, 관중이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국정을 맡게 되자 작기는 하지만 해안을 끼고 있는 제나라는 산물을 교육하고 재물을 축적하여 부국강병에 힘쓰게 되었으며 백성들과 고락을 함께하였다. 고락을 함께하였다는 말은 그 즐거움과 슬픔을 함께했다는 말이지. 그러므로 관중은 이렇게 말하였다. 백성들은 곡식 창고가 가득 차야만 예절을 알며 의식이 풍족해야만 영욕을 알게 된다. 임금이 법도를 준수하면 육친이 굳게 단결하게 되고 사유가 해이해지면 나라는 멸망하게 된다. 위에서 내린 명령은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민심에 순응하게 된다. 이게 관중이 굉장히 잘 본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부족한데 예의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성인이 아니잖아, 그죠? 자, 그러므로 나라에서 논의된 정책은 평이하여 백성들이 실행하기 쉬웠으며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원하는 대로 베풀어주고 백성들이 반대하는 것은 그들의 뜻대로 제거해 주었다. 포퓰리즘이야? 그치, 먹고 살만 해야지 뭔가 다른 걸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자, 관중이 정사를 시행할 때에는 화가 될 일도 잘 이용하여 복이 되게 하고 실패하게 될 일도 잘 처리하여 성공하게 하였으며 일의 경중을 잘 헤아리고 그 득실을 저울질하는 데 신중하였다. 예를 들면 제황공이 실제로는 소희의 일로 화가 나서 소희의 일이 뭐야? 소희는 황공의 부인이래요. 남쪽으로 채나라를 공격한 것인데, 그러니까 아무튼 여자 문제 때문에 빡쳐가지고 그 남쪽으로 채나라가 어디냐면요. 채나라가 어디 있더라? 이건 숙이고 채가 여기입니다. 여기. 채나라는 수도를 여러 번 옮겼는데 이 당시에는 여기였대요. 그러니까 제나라에서 여기 있잖아. 여기 제나라에서 채나라를 공격했던 거지. 제나라 황공이 여자 문제 때문에 빡쳐서 채나라를 공격한 것인데 그때 관중이 채나라와 근접한 초나라를 함께 공격하여 초나라가 주왕실에 포무라는 거는 그 진상품이에요. 바치지 않은 것을 꾸짖었던 것이다. 자, 제나라가 채나라를 공격했는데 근데 그거는 여자 문제 때문이니까 뭐 자기 동생이라 그러는데 잘 모르겠고요. 자세한 거는 여자 문제 때문이니까 뭔가 대의명분이 안 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 있는 저 남쪽인 초나라를 공격했다는 거예요. 같이 묶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여자 문제 때문에 되도 않은 싸움이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황공이 아무것도 아니게 되잖아. 자기 욕심 때문에 군대를 일으켜 사람 죽인 사람이 돼버리잖아. 그거는 옛날부터 법도에 어긋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왕 내려간 김에 주나라에다가 개기고 있던 초나라를 공격을 해서 명분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게 안 되던 일을 되게 한다라는 거의 이제 실제 사례라는 거죠.
자, 또 사실은 황공이 북쪽으로 산융을 정벌한 것인데 산융은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 산융은 아마 요쪽에 있던 게 아닐까? 산융이 근데 융이라는 거는 이 서쪽에 있는 이민족을 가리키는 말인데 이 당시 산융은 아마 이 위에 있던 사람들이거나 고죽은 여기구나. 저렇게 위까지는 알 텐데 아마 저 위쪽에 있는 그 옛날에 조선 상고사에서는 그걸 보고 그거를 그랬는데 그 뭐예요? 뭐 아무튼 잘 모르겠다. 여기 있는 융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산융을 공격했던 것인데 다시 읽어보죠. 또 사실은 황공이 북쪽으로 산융을 정벌했던 것인데 관중은 그 기회에 연나라에게 소공의 선정을 실행하도록 한 것이다. 그 기회에 올라가서는 여기 연나라죠. 연나라에 가서 이제 정치 활동을 했다는 거지. 자, 또 가라는 곳에서 회맹할 때 가는 어딘가? 가는 어디지? 잠깐만. 가가 어딜까? 17. 산동성 동하 남쪽이래. 아마 요쪽 어딘 것 같네요. 그 가라는 곳에서 회맹할 때 황공이 조말과 약조한 것을 어기려고 하자 관중이 그 약조를 지키도록 하니 이 일로 인하여 제후들은 제나라에 순복하였던 것이다. 왜냐하면 대의명분이 있으니까. 조말은 뭐냐면요. 조말은 나중에 이제 자객열전할 때도 이제 나올 사람이긴 한데 그 노나라하고 제나라가 노날은 여기 있죠. 노날은 여기 있고 제나라는 여기 있잖아요. 노나라하고 제나라가 전쟁을 했어요. 근데 전 노나라의 장수가 누구냐면 조말이라는 사람이야. 조말이 세 번 싸워서 3번 져버렸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땅을 빼앗기게 돼버린 거야. 근데 그래서 이제 그걸 땅을 어떻게 빼앗고 주고받으려 그러면은 그 모여서 이제 상의해야 될 거 아니에요. 상의해야 되니까 그게 모여서 상의하고 있는데 조말이 올라와서는 그 황공한테 제나라 황공한테 이게 소백이죠. 황공한테 이제 칼을 들이대면서 이제 이걸 무효로 해달라고 한 거야. 그 이제 황공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거 했던 거죠. 그 뭐예요? 수락해줬던 거죠. 왜냐하면 안 그러면 죽이겠다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니 괘씸한 거지. 갑자기 회의하는데 기들어와 올라가지고는 칼 들고 나서 협박한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거는 부당한 거다. 그렇게 약속을 안 지키려고 했어요. 근데 관중이 그거를 가지고 네가 약속한 걸 안 지키면은 너는 신이 없는 놈이 될 것이다 라고 황공한테 얘기를 해줬거든. 그래서 황공이 약속을 지켜서 어쨌거나 노나라한테서 땅을 빼앗지 않았는데 그걸 보고 제후들이 그 황공이 대의 명분이 있다고 생각해서 황공을 패자로 인정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는 것이 바로 얻는 수단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정치의 비결이라는 말이 있는 것이다. 자, 관중의 제사는 제나라 왕실의 제사만큼이나 많아 3귀와 반점을 갖추고 있었으나 3귀하고 반점은 전부 다 보물들이겠지. 제나라 사람들은 이를 사치스럽다고 여기지 않았다. 관중이 죽은 후에도 제나라에서는 그의 정책을 받들어 언제나 다른 제후국보다 강성하였다. 관중 사후 100여 년이 지나 안자가 출현하였다. 이제 관중 얘기가 끝나고 이제 안영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안영도 마찬가지로 제나라 사람입니다. 읽어볼게요. 안평중 영은 내나라 이유 사람으로 내나라는 건 어디야? 지금의 산동성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무튼 여 근처에 어디 있었겠죠. 내라는 나라가. 자, 내나라 이유 사람으로 제나라의 영공, 장공, 경공을 섬겼으며 근검절약하고 역행하였기 때문에 제나라에서 중용되었다. 안영은 그 사람입니다. 공자하고 같은 시대 사람이에요. 안영은 제나라 제상이 된 후에도 식사에는 한 가지 육류만을 먹었으며 첩에게는 비단 옷을 입지 못하게 했다. 또 조정에 들어가서는 임금이 하문하면 곧고 바른 말로 응답하고 하문이 없을 때에는 몸가짐을 바르게 하였으며 임금의 다스림이 올바를 경우에는 그 명예에 순종하고 올바르지 않을 경우에는 그 명예 옳고 그름을 가리어 실행하였으니 이로 인해서 영공, 장공, 경공의 3대에 걸쳐 제후들 간의 명성을 날렸다. 월석부라는 현인이 어쩌다가 죄수의 몸이 되었다. 안자가 외출하던 도중에 그를 만나자 마치 자기 마차의 왼쪽 말을 풀어 속죄금으로 주고 월석부를 태워 집으로 돌아왔다. 월석부라는 사람은
뭐 진나라 사람이라는데 잘 모르겠네요. 자세한 얘기는 없네요. 자, 그러나 안자가 아무런 인사도 없이 내실로 들어가 버리자 잠시 후에 월석보는 안영에게 절교를 하기를 청하였다. 깜짝 놀란 안자는 의관을 단정히 하고 사죄하며 말하기를, 저는 사람이 어질지는 못하지만 당신의 공경에서 구해드렸는데 어찌 이렇게 빨리 절교하기를 청하시는 겁니까? 라고 하였다. 그러자 석보는 이렇게 말하였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듣기로 군자는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자에게는 자신의 뜻을 굽히지만 자기를 알아주는 자에게는 자기 뜻을 나타낸다고 하였습니다. 방금 내가 죄수의 몸이었을 때 그들은 나를 알아주지 않는 자들이었지만 그들은 이미 느낀 바가 있어 속죄금을 주고 나를 구해주었으니 이는 나를 알아주었던 것이요. 그런데 나를 알아주면서도 예의를 갖추고 대하지 않는다면 차라리 죄수의 몸으로 있는 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안영이 이제 이 사람을 풀어주고 집으로 데려왔잖아요. 근데 예의를 갖추지 않고 그냥 자기 혼자 방으로 들어가 버렸단 말이야. 이게 이제 무리한 거잖아. 그래서 이제 월석포가 네가 그따위로 하면 안 되지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자 안자는 월석보를 맞아들여 상객으로 대우하였다. 안자가 제나라 제상으로 있을 때 외출하려고 하였는데 마부의 아내가 문틈으로 자기 남편을 엿보고 있었다. 그의 남편은 제상의 마부였으므로 그는 마차의 큰 차양 아래에 앉아 사두마에 채찍질하며 의기양양하며 매우 만족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었다. 얼마 뒤에 마부가 돌아오자 그의 아내가 이혼할 것을 청하였다. 남편이 그 이유를 묻으니 아내는 이렇게 말했다. 안자는 키가 6자도 못 되는데 키 작다는 말이에요. 제나라의 재상이 되어 제후들 사이에 명성을 알리고 있다. 오늘 내가 그의 외출 모습을 보니 품은 뜻이 심오하고 항상 자신을 낮추는 겸허한 모습이다. 그런데 당신은 키는 8자나 되건만 남의 마부 노릇을 하면서도 아주 만족스러워 하시니 이것이 내가 이혼을 청하는 이유다. 그 후로 남편은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졌다. 안자가 이를 이상하게 여겨 물으니 마부는 사실대로 대답하였다. 그러자 안자는 그를 천거하여 대부로 삼았다. 안자, 그러니까 안영 집안에 마부가 있는데 그 마부가 이제 안영의 어떤 쉽게 말하면 이제 운전기사인 거죠. 운전기사인데 재상이 운전기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우쭐해하고 만용했다는 거지. 근데 그걸 보고 이제 그 아내가 그 꼬라지를 보고 너희 재상도 네가 모시는 재상도 그렇게 오만하고 교만하지 않은데 네가 그러면 되냐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그걸 알아듣고 행실을 고쳤다. 그래서 이제 안자가 그 사람이 크게 쓰일 사람이란 걸 알고 대부로 전가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 많죠. 용역단체 사람들. 용역단체? 그건 좀 부적절한가? 그쵸. 수용하고 인정하는 것도 큰 재능이지.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요즘도 그런 사람들이 많나요? 국회의원 수행원들이나 아니면 검사 조사관들이 지각 검사나 국회의원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들이 좀 있죠. 자, 아무튼 그건 나중에 할 얘기고. 태사공은 말하였다. 내가 관중의 목민, 산고, 승마, 경중, 구부와 안자춘추를 읽어보니 관중의 목민, 산고, 승마, 경중, 구부라는 거는 관중이 쓴 책이겠죠. 관중이 썼다고 한 책이겠죠. 안자춘추는 그러니까 안영이 쓴 책이겠죠. 읽어보니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하였다. 그들의 저서를 읽고 나니 그들의 행적을 알고 싶어 전기를 쓰기로 하였다. 그들의 저서는 세상에 나와 많이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논하지 않고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일화만을 기록하였다. 근데 지금은 사기가 또 우리한테 남은 유일한 기록이 돼버렸지. 관중은 세상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현신이었으나 공자는 그를 소인이라고 하였다. 이것은 중앙주가 쇠락한 상황에서 제황공이 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도와 왕도를 실행하지 않고 다만 제후 중에서 패자로서의 이름만을 떨치게 했기 때문인가. 옛말에 임금의 장점을 길러주고 그 결점을 바로잡아 주어야만 상하가 서로 침묵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것이 어찌 관중을 두고 하는 말이겠느냐. 안자가 장공의 시체에 엎드려서 곡을 하고는 장공의 시체에 엎드려 곡을 하고서는 예를 마친 후 그대로 떠나가 버린 것은 의리를 보고도 행하지 않은 비겁한 짓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임금에게 간언할 때 조금 더 임금의 얼굴빛에는 상관하지 않았으니 이른바
조정에서는 충정을 다할 것을 생각하고 물러나서는 잘못을 보충할 것을 생각한다라는 것일 것이다. 만약 안자가 지금 살아있다면 그를 위해서 마부가 되어 채찍을 드는 일이라고 할 정도로 나는 안자를 흠모하고 있다. 자, 여기 끝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태사고 그러니까 그 누구예요? 사마천이 쓴 요 마지막 평이 무슨 내용이냐면은 관중은 제나라 황공을 도와서 제나라를 춘추 시대의 첫 번째 패국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공자한테는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왜냐하면은 공자는 이제 주왕실을 중심으로 왕도 정치를 펴야지 그게 참다운 어떤 왕의 길이라고 생각했거든. 제후의 길이라고. 근데 이제 황공은 자기가 왕처럼 행세했으니까 힘으로써 다른 제후들을 누르고 했는데 그거를 이제 관중이 도와버렸으니까 관중은 소인이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다만 이제 공자가 얘기하는 소인이라는 거는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 게 공자가 얘기하는 소인이라는 거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능력이 있지만은 그 능력을 왕도를 위해서 아니면 인의를 위해서 쓰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소인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태사공은 그렇지만 관중이 능력이 있어서 그 관중이 능력이 있고 그 다음에 저 뭐야 아까 뭐라 그랬지? 잠깐만요. 예. 그런 말을 이제 공자가 하는 그런 말들을 관중에다가 그 대입해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좀 불합리한 일이 아니겠느냐? 이룬 것이 막 그렇게 많은데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안녕한테도 이제 그 누굽니까? 그 굉장히 흠모하는 사람이다라고 본인이 공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태사공 말의 태사공 평의 어떤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는 관중을 소인이라고 하지만은 실제로 관중은 그런 말을 들을 정도의 사람은 아니다. 안영도 마찬가지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자, 이걸로 다시 영상 하나 끊죠. 오늘 어디까지 읽지?